여러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힘이 좀 없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뒤에 상세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중전 보이스 중보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외국인이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3천억이 가까이 되네요. 네. 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냉탕, 온탕, 이런 장에 대해서 과연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일단은, 그들이 쉽게 뺐다가, 그들이 또 쉽게 샀다가 참, 지랄 용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또,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우려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을 10월로 늦췄다고 얘기해놓고, 또 9월 금리 인상을 또 뒤로 늦췄다고 얘기를 해놓고 10월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장을 좀 뺐다가 또다시 잡아가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김태현 멘토님 얘기를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현재 시간 기준의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 자체가 전일 대비 1.5%입니다. 1.56% 하락해서 30.86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1951포인트를 보이면서 또다시 하루 만에 급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또다시 4천억 원, 아주 막대한 물량을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도였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원 정도 못 미치는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 또다시 추가적으로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미미하지만 15억 원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와 모처럼 같이 매수에 가담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개인 투자자는 3,800억 원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활발하게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정밀 업종만이 4.1%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업종 상승률 탑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그 뒤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도 0.2%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4.3%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그 뒤이어서 기계 업종도 3%대, 운수 장비 업종도 3%대 하락률을 보이는 모습이고 정권 업종도 다시 한번 하루 만에 2.9%의 업종 하락을 기록하면서 건설, 비금속 광물, 전기, 가스 업종까지도 2%의 하락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삼성전자도 0.7% 정도 하락해서 113만 7천 원대까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3.35%나 하락해서 15만 8,500원. 다시 한번 16만 원 선이 시간이 가면서 또 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2% 하락이죠. 48,6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조정폭이 큽니다. 5.18% 하락해서 146,500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의 0.29%의 하락을 보이면서 34,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0.8%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네요. 37만 2천 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0.5% 하락한 27만 8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1.15% 하락하는데 전일 같은 경우 통신업종들이 좀 반등을 주었다가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동반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8% 하락해서 51,5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전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1.5%대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72포인트 하락한 682.91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자체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이시 동반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또다시 54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500억 원대 이상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7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500억 원대 쌍끌이 매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유일하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170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양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코스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업종이 상승을 보이는 업종은 단 한 업종입니다. 운송 업종만이 0.35% 정도 수준이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섬유 의료 업종이 4.8%의 업종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고 그것들을 이어서 통신 서비스 업종도 3.2% 그리고 종이 목재나 금융, 비금속 업종이 2%대의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양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더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15위 이내에 있는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CJ-ENM만이 0.2% 정도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91,3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1, 2, 3입니다. 셀트리온도 1.6% 하락한 7만 원에 턱걸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카카오도 0.4%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123,7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동서는 4.7%까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6,1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웹젠이나 또 코미팜 정도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특히 코미팜 정도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5.3% 강세를 보이면서 22,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시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예병고 멘토님이 수도 부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좀 거쳐지고 난 이후에 또다시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외국인들까지도 또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하루 만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하지만 일단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적절한 조정 이후에 어제 반등을 주고 또다시 하루 만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추세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코스피 시장 자체가 1950포인트 좀 이하로 이탈되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한 추세 하락 기조로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코스닥 시장 자체는 덜 빠졌던 만큼 실질적으로 오름폭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조정과 더불어 동반적인 하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중심점은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또 추격 매도하고 올라가면 또 지켜보다가 결국 더 갈 것 같은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측면보단 오히려 우리가 확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종목이 밀리더라도 오히려 저가에 대한 매수 관점 좀 우리가 병행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시장의 반등폭을 좀 기대해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여전히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명확히 하시고요. 너무 흔들리는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빠져주면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 그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제가 폭스바겐, 반사익, 현대차, 기아차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가가 좀 높게 출발한다면 바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현대차가 금일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현대차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연비 개선에 대해서도 그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 기아차가 연비가 좋지 않다. 연비가 이제 우리가 흔히 뻥연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뻥연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신문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 오늘 이 기사를 읽어봤다면 결과적으로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걸 신문을 읽어주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도약, 즉 방사적 이익을 누리겠느냐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하는 힘. 그다음에 오늘 그 애플의 전기차가 2019년도에 나온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해드리면서 전기차 섹터 코디에스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디에스가 오늘 12%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산업홀딩스가 가격 제한폭, 그 다음에 뉴인텍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삼성 SDI 2차 전지 쪽이죠. 5% 가까이 오르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명확했다는 얘기고요. 오늘 아침에 그 K뷰티 쪽에 토니모리 이제 이게 하락폭을 다 겪고 이제 반등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장중에 5%까지 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지금도 상승폭을 일부 조금 반납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 구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결국은 신문이라는 팩트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것의 해석에 대한 기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상담 빠르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자 먼저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6518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기아차 매수가 53,400원, 비중 40%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아차의 주가 자체 오늘 2.8% 하락해서 51,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4,000원대까지 주가가 고점을 형성시켰는데요. 자, 일단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 물론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대비 기아차의 상승폭 자체의 탄력은 좀 더 높았던 그런 측면입니다. 업황 자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 즉 내년도에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회복을 서서히 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를 좀 노려보자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기아차 주가 자체가 42,200원에 7월달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주가 자체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대비 SUV 차량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SUV 차량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납품하고 있는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8월달에 가격을 인하하면서까지, 그리고 SUV 차량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면서까지 중국 시장에서 회복을 통한 가동률을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결국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완성차 업체가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측면인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가격대, 기아차가 54,000원대의 고점을 형성시켰는데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추격을 매수하셨다. 누차 한두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아마 이번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또 추격 매수의 관점에도 걸려들었던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파란 선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481선의 저항 구간입니다. 이 저항 구간 자체를 돌파했다가 저녁 같은 경우에 안착시키지 못하고 오늘 시장 조정 여파와 더불어서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전부터 갖고 오셨다면은 물론 중기적 관점에서 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을 또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매수에 가담하셨다면 지지가 정도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면 5만 원 정도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려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 구간이면 높게 사셨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피델릭스를 상담 신청하셨네요. 상한가 피델릭스 매수 4,369원입니다. 비중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 금일 상한가를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매수하신 지가 좀 됐는 것 같은데, 잘 참아내셨어요. 일단은, 미래 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전고점대 영역인 6,000원대까지도 좀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절가를요, 4,500원대 정도 잡아 놓으시고 지금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 길까지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다면 전 고점대 영역인 6,200원대까지는 보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6,200원대에서 어떤 매도 전략, 그러니까 분할 매도 전략을 조금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익절가를 높여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이는 관점으로 본다면 피델릭스는 앞으로 더 성장세가 좀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6,200원대에 분명한 저항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분할 매도하고 다시 저점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옳은 전략이다. 이렇게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로만손 상담 좀 하려고 네, 그러는데요. 로만손요? 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6,000원이요. 16,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0%입니다. 100%요? 예. 과감하게 쏘셨네요. 예. 네. 아버님, 이 로만손 이 회사에 대해서 매수하신 거 100%까지 비중을 실어가면서 매수하시게 된 동기가 혹시 있습니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물타기를 하셨다고요? 예. 예. 일단 로만손이 이렇게 주가가 좀 급락했던 이유 자체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는 좀 좋지 못하게 나왔던 모습들도 분명히 주가 하락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시장의 조정 여파 때문에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지만은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그 납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물론 일전에 대북 경협, 즉 남북 경협주들이 좀 반등을 줄 때 일전에도 막 반등을 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100% 정도로 실어서 1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물타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로만손의 주가는 좀 과도하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1050원까지 저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12,350원 현재가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로만손의 주가 자체가 12,000원 정도 수준에 대한 박스권 정도를 거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밀려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 종목이 면세점 관련된 사업에 어떤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나중에 모멘텀 될 수 있을 부분이고요. 또한 3분기 실적 자체가 2분기 대비 어느 정도 터닝하는 포인트가 좀 보여진다면 아직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에서 거래량이 좀 점정이 된다면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100%를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먼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간적 개념이 좀 필요하니까 보시면 이제 60일 이평선의 저항기 기울기 자체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480일 저항도 먼저 맞겠지만 60일 저항 구간을 바로 뚫을 만한 그 모멘텀 자체가 없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여기서 바닥을 조금 더 다져놓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의 터닝 포인트라든지 또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드러난다면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조금 속이 상하시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강력한 저항 구간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최소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이 11월 15일 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 그 정도 갈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정도 시점에서 분기 실적의 발표라든지 면세점 사업의 활성화적인 부분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거기서 16,000원에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상담 한번 주시면 또다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11월 15일이 실적. 예,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K랜드요. MK트렌드. MK트렌드? 네. 매수가는요? 14,100원에 10%. 14,100원에 10%? 네. 왜 10%밖에 안 실으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라는 얘기들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MK트렌드도 같이 묶어드렸었는데, 지금 중국의 MBA 브랜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런칭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특히 좀 농구를 좋아합니다. 야오밍 선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에서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기타 브랜드들도 버커로나 TBJ 이런 것들 역시, 지금 조금, 섬유, 즉, 의류 쪽에서는, 지금 괜찮은, 매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의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시죠? 네? 이 회사는 제조를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요. 네. 예, 유통하는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해야죠. 제조 공정을, 이제 하청업체를 따로 두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쪽에 매장을 건립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쪽인데 지금 MK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앞으로의 호전세를 본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19,100원대 부근이에요. 19,100원이요? 예,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예.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도 성장세거니와 그다음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19,1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비중을 더 실으셔도 돼요. 지금 시점에서요? 예. 15,000 부근이면 아직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이고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참 걸릴까요? 그 가격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초 내년 예, 초요? 그러니까 2, 3월 내로 19,000원대는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기 멘토님 하이셀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더 들고 가세요. 하이셀 지금 매수가 근처라서 어디 해야 될까 싶어요. 하이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 보면 알리페이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아직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일 늦어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 뺄 때 하이셀은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먹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될 때 같아요.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정고점 그냥 뭐 한 1,980원대 요때 되면 파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기 잘 안 들립니다. 네. 예, 잘 들립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산성 LNA예요. 산성 LNS? 네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신데요, 어머니? 52,000원에 25%입니다. 52,000원에? 25%예요. 52,000원 25%요? 네네. 어머니 이거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셨나요? 예? 네, 많이 빠졌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길래.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아니. 네. 저희들은 이 산성 LNS 주가에 대해서, 네. 글쎄요, 어머니, 이 산성 LNS 주가가 어머니 생각하시기에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124,000원까지 갔습니다. 아마 주봉을 보시면, 네. 누차 말씀드리는데, 뭐,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2만원대부터 보더라도 6배입니다. 12만원이면. 그죠? 네. 이렇게 떴던 주식이 결국은 시장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네.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주가에 대한 외형과 또한 성장성 자체가 정체가 된다면 결국 주가는 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또 삼성 LNS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에 대한 그 상당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고평가의 모습으로 주가는 더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펀더멘탈 대비 그죠? 물론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들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차 여기 정식 큐 방송을 통해서 8월 달부터 주가가 밀려 내릴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 삼성 LNS가 따이공이라 그러죠.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에 대한 위축도 좀 되었던 부분인데 큰 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이 주가에 대한 억누르는 즉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 오히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주가를 떠받치기는커녕 지분을 또 팔아버렸어요, 좀 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대표이사 회장이 보기에도 주가가 많이 떴다라는 부분, 즉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12만 4천 원대 대비 주가가 5만 2천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아마 노리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한 단계 더 밀려버렸죠, 그죠, 어머니? 4만 원대까지 밀려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 삼성 LNS에 대해서 마스크팩에 대한 재고가 남아돌 정도라는 얘기들을 또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보단 당분간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시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머니. 다시 올라가려면. 그래서 그나마 어머니 집 보유 비중이 25%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크진 않은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현재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인데 만약 이 가격대가 끼어지게 되면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분명히 주봉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로서 어머니 좀 지켜보시되 뭐 당장은 저도 뭐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39,700원입니다, 어머니. 39,700원 꼭 설정해 두시고요. 이 가격이 깨어지면 미련 없이 던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 가격이 만약 지지가 된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리기보단 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최소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도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그건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일단 좀 이번 타이밍은 좀 잘못 들어가셨다고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럼 39,500원이요? 37,900원. 3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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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깨지면 그냥 다 팔아버릴까요? 예, 팔아버리고, 시장이 뭐 변동성이 있지만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오히려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 갖지 마시고요. 일단 뭐 팔 때는 팔아줄 때는 또 있습니다. 손절할 때 있으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에코프로 가지고 있거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9,400원 40%야.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한 3, 4개월 됐어요. 3, 4개월 되셨습니까? 그때 11,000원까지 찍고 계속 빠져버려가지고. 네. 그때도 매도 시점을 놓쳐가지고.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조정을 잘 받았고요. 다시, 이게 역시 미래성장산업 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7,000원대가 그 6,800원대네요. 여기가 지지를 형성하면서. 그때 좀 물타기를 좀 헛가다가 못했거든요. 네. 지지를 형성하면서 지금 한 700원대, 고이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어찌됐든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산업이라는 관점에서 한 400원대에서, 그러니까 한 1,000원,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11,000원까지 보고 거기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11,000원대 찍고 다시 밀리면요. 일단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000원 올라가면 1,500원을 익절가로 잡고 들고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는 홀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홀딩 하셔야죠.
지금 앞으로 미래산업인데 조금 더 들어와요. 어차피 3개월 기다리셨는데. 예. 이걸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뭐 3개월 큰 고생 아닙니다. 예, 6,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아주 막.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이제,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님. 이게 밀릴 수 있는 자리대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차트 딱 펴놓고 보면, 여기서 저항대 한번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쭉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익절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닥이라고 무릎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게 발바닥이면 발바닥은 알지를 못해요. 그죠?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보자면 이걸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언더슈팅 나왔는 이 구간.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못 잡으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릎에서 잠다치면 자, 이 무릎에서 쭉 키가 이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어깨 이쪽에 파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어깨 이쪽에 파는 거예요. 또 이것도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어깨 이쪽에 파는 거고. 또 올라오면 떨어지는 어깨 쪽에 파는 겁니다. 늘 지금 저점을 형성해주고 떨어지는 어깨 쪽까지 매도 구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상 체결 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37.07포인트 하락해서 1944.99포인트 현재 지수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950포인트 회복 여부는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4,600억 원대까지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조금씩 매수에 조금은 더 가담하는 모습이네요. 262억 원 순매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들이 쏟아낸 물량을 모두 다 받아가듯이 4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도 1.3% 하락해서 113만 원 현재가로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도 좀 조정폭이 깊어지는 모습이네요. 4.2% 하락해서 15만 7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그나마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0.5%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27만 8천 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차도 3.4%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1,200원대까지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차,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2.2% 하락한 21만 3천 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14포인트나 하락해서 679.67포인트 현재 지수 보이는데요. 680포인트대까지 좀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5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약간 600억 원 정도까지 조금 매도 규모를 늘려가는 모습인데 쌍끌이 매도가 여전한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1220억 원 순매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다음, 동서,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CJ ENM만이 유일하게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 참 어이없이 무너뜨리고 또 어이없이 들어 올렸다가 또 어이없이 무너뜨립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을 계속 좀 지속할까요? 얘들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득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초저금리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도 이미 뒤로 늦췄고, 금통위도,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마이크로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점들을 시사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시점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과연 주가를 같이 이렇게 투매에 동참하고 다시 매수세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런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되었건 이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다. 여기서 빠져본들 또다시 위험자산 증시로 돈은 몰려오게 돼 있다. 이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금 시장을 회복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추석 전에 또 이런 일이 자꾸 주가가 빠져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 시장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는 이 내일 모레까지 충분한 반등세가 좀 오리라 보여집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충분히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 들어가는 그런 시기, 마음적으로 안정을 다 잡아가는 시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문자 하나 받아보도록 문자 하겠습니다. 하나. 자, 문자 3428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SNU 5,000원 비중 6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SNU 주가 자체에 대한 60%까지 비중을 좀 실어 놓으셨는데요. 일단 그 매수가 대비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000원 정도에 매수하셔서 60% 매수 비중인데, 현재가 오늘 종가 기준이 4,040원, 전립이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그나마 주가가 좀 덜 빠졌던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좀 낙폭이 과도하게 밀렸다가 주가 자체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 자체는 여전히 이 종목은 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 실적 기준에 좀 적자로 전환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적자에 늪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1분기 대비 적자 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5억 원 2분기 났는데 올 2분기에 영업이익이 5억 원 정도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주가는 결국은 실적에 좀 비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 3,150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4,040원까지 반등을 주었는데 5,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매수에 가담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 60%까지 실어서 매수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됐어야 될 종목인가라는 의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크게 밀리지도 않고 또 크게 올라서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만큼 시장이 소외가 되어서 거래량 자체도 없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손실규에서 60%의 비중 자체를 손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좀 시간이 그만큼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조금 조정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좀 바닥을 지수 하락과 들어서 강하게 밀렸다가 현재 박스권만 그려간다는 모습은 어느 정도 저점은 좀 잡혔다. 저점은 좀 잡혔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밑으로의 그 지지가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700원의 지지가 정도가 좀 지지가 넉넉하게 된다면 매수가까지는 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4,500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폭을 기다렸다가 그때 물량을 좀 줄여 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좀 매수하실 때는 이 종목에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실적을 좀 체크를 좀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상요. 예? 대상요. 대상.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요. 43,0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어머니? 20% 됩니다. 20%. 들고 가세요, 어머니. 예. 대상이 지금, 예. 조금 주가에 대한 우려, 즉,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겹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지지대 구간에서 여기서 팔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예, 이걸 예. 무너뜨리면 모를까? 예.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를요. 예. 손절 잡으시지 말고 한번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땐 지지 명확히 나오는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지지가 나오는데 반등 시에 매도인데요. 예. 너무 크게는 보지 마시고요. 예. 4만 한 1,800원대? 끝까지 올라가겠습니까? 4만 1,800원대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예, 그 이상 갈 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예. 예. 그러니까 한 4만 원대 이상 오면 예. 전화를 어머니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예, 아시겠죠? 그러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기 안전한 섹터가 바로 음식료 섹터인데 거기 예. 지금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들어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아버님? 그 이근산업 때문에. 이건산업.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신대요, 아버님? 매수가는 23,900원 매수요. 비중은요? 비중은 뭐 지금 40%였습니다. 40%요. 네. 아버님, 이건산업,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이거 목재그 인천에 딴 거 많고 해가지고. 네. 아주 외국에 나무 도론 목재든지 해가지고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합판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성창기업 선창산업과 함께 예. 대표적인 합판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예. 조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목, 조림 사업, 예. 조림 사업까지도 이제 올해부터 벌목을 시작을 했어요. 예. 조림 사업도 이제 좀 반영이 될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에너지 사업적인 부분 자체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력 사업은 합판 사업이고, 예. 그동안 이제 조림물 사업을 시작해서 벌목을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 조림 사업에 대한 근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버님. 예. 이 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물론 분기적인 실적으로 좀 가담이 된다면 분기 한 150억 원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익률 자체가 한 60%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조림 사업에 대한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자재주들이 일전에 가격 건전성 부채 문제를 때문에 정부에서 좀 오락가락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네. 무너질 때 그건 하나의 사유고요. 그동안 주가들이 많이 떠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될 물량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인데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아버님. 그리고 예. 향후에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조림 사업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이건 산업의 주가 자체가 23,900원대니까 높게 사시긴 사셨는데 네네.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아버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여유가 있다면 지금 굳이 여기서 좀 미미적거린다 하더라도 팔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좀 시간을 좀 갖고 가시면은 최소 이 종목은 2만 원대 이상은 매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아버님. 그래서 지금 좀 속이 좀 상하시더라도 이번에 뭐 시장 영향에 따라 또다시 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저는 바닥을 잡아가는, 다져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산업 제가 이번 주 탑5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낙폭 과대된 만큼 호재는 없다. 하면서 이건 산업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바닥 수준이니까 아무리 매수하신 가격 대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 전략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때 한 3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럼 좀 기다려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최소 그 정도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려면 그걸 알면 돗자리 깔아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을 저험한 그 시점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11월 중순 이후. 예. 그 정도까지는 아버님 좀 넉넉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좀 매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비중이 40%라면서요. 네. 실어 가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한 종목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지금 속상해가지고 너무 지금 많이 까져가지고. 네. 그렇다고 기분으로 주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 종목 대비 기회비용을 다른 쪽으로 찾으시려면 50% 정도 채워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계속 까지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9426님, 주식 초보입니다. 두산중공업 23,000원에 9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초보일 때 딱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많이 빠지니까, 싸다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도 90%. 100%면 100%고, 예, 그죠? 그런데 90%. 자, 딱 초보 때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 올려도 많이 못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이거 수익으로 전환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그 섹터예요. 조선, 정유, 화학, 철강. 이거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거 섹터가 살아 돌아 올라오면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다. 이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수익으로 전환되면 버스비만 나와도 바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택시비 나오면 더더욱 팔고 나오셔야 되고요. 비행기값 나오면 고맙다 하고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일단은 조선주는요,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굳이 지금 구간이 손실 보고라도 빠져나와야 될 구간이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 보면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조금 더 기다려. 초보 때는 자꾸 손절을 감행하시면 돈이 자꾸 녹아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기다리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방법으로 자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615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미 반도체 13,500원 10%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3,500원대에 매수하셔서 좀 지금 오늘 종가가 1,200원이니까 상당히 좀 조정폭이 깊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초정밀 금형이라든지 반도체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미 반도체 예전에는 상당히 주가의 실적과 함께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일단 현재 2분기 실적 자체도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2014년 6월달 2분기만 놓고 보도 영업이익이 138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1억 원, 1분기보다도 못합니다. 1분기 53억 원 영업이익을 냈는데 2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실적 자체를 결산 실적으로 물론 놓고 본다면은 작년에 490억 원 냈으니까 결산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예수지 실적이 악화되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이미 선반영되면서 18,900원에 있던 주가가 올 2월달 고점입니다. 이미 10,000원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빠르게 대응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아직까지도 2분기 실적 자체도 회복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없고 현재 매수 가격이 13,500원 대비 10%. 그나마 비중은 적은데요. 이번에 지수가 좀 빠질 때 주가가 한 번 더 그 이전부터 좀 주가가 크게 무너졌던 모습인데 제가 보기엔 좀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여기서 더 빠질 만한 그런 악재진 요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크게 밀릴 만한 모습은 없는데 다만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단기간에 어떤 모멘텀이 강력한 어떤 볼케이노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매도 의견도 드리기도 좀 솔직히 그렇고요. 여기서 좀 빨리 좀 팔았다가 갈아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여기서 좀 기다려 보시면 11,500원, 12,000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 왜? 비중 자체가 만약에 많았다면은 더 고민이 되어서러운 모습인데 비중이 적기 때문에 10% 정도니까 조금 더 갖고 가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요. 12,000원 정도 근접한 가격대까지 오더라도 여기서 더 물량을 매수하기보단 오히려 치고 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9065님, LG전자 45,000원에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참 저가 좋아하십니다. 그죠? 45,00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추세상으로 주봉이 떨어지고 있는 쪽이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과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턴을 못 했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LG전자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손해 보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어떤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54,000원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신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48,000원짜리 됩니다. 여기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LG전자가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확 나아진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뒤로 밀렸어요.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삼성, 화웨이, 그 다음에 애플, 샤오미 이런 쪽으로 쭉쭉쭉 밀려내갔고요. 가전 쪽에서도 지금 하이얼이라든가 중국 업체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LG전자가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 있어서 중국의 침해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닥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요. 오전 8시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리상 이런 구간이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꼭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있으면서 마법과 같이 200%, 300% 이렇게 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잡아내서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꼭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 홈플러스라고 얘기를 보냈습니다. 예,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잘 모르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문의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네, 그 다음날 바로 제가 또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금요일이죠. 시간은 예비군 메이터보다 좀 30분 늦습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할 거고요. 그동안 한 주 시작과 한 주 마감을 계속 해왔는데요. 일단 금요일 또 장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의 어려움, 변동성, 방향성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또 좋은 종목들 좀 골라서 한번 좀 추천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하시죠? 홈플러스는 아니고. 예, 홈페이지에서. 예, 홈페이지에서. 예, 홈플러스 아닌 홈페이지입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웃으십시오. 웃으면 내일 시장은 다시 회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